진짜 아스날의 메센지 아세요? 지금 이번 시즌? 나는 그거라 생각하거든요. 얘네가 너무 트렌디해요. 팀이 세트피스에 최적화됐어요. 나는 아르테타가 왜 이렇게 높이에 집착하는지 몰랐거든요. 알긴 했는데 정확하게는 내 그 본질을 몰랐던 것 같은데 그냥 얘가 뚝배기에 계속 쳐맞고 다녀갖고 빡 돌아서 팀을 이렇게 만들었나 보다. 간단하게 보면 이게 맞는 말이긴 한데 나는 롱스로인이 지난 시즌부터 서서히 등장하긴 했지만 이렇게나 많은 비중을 차지할 줄 몰랐어요. 아스날 중앙 미드필더랑 풀백들이 좀 과도하게 키가 크긴 하거든? 다른 팀들에 비해서 신장이 좀 높은 편인데 라이스, 뭐 에르고르, 메리노 이런 자원들이 있고 풀백에는 칼라피오리, 인카피에 풀백 치고 신장 큰 애들 팀버, 베나이트 뭐 이렇게 있잖아요. 얘네가 뛰면서 롱스로인 대처할 때도 높이를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는 카드가 졸라 많고 얘네가 볼까지 잘 차버리니까 필드골 메이킹은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하자가 덜하죠. 게다가 세트피스 코치가 기가 막힌 장인을 만나버리니까 그 시너지가 잘 터져가지고 아스날이 이번 시즌 지금 11골의 세트피스 득점을 터뜨리고 있고 이게 진짜 개잘 바꾼 것 같아. 단순 흑화, 충동적 결정 이게 아니라 뭐 어떤 사람들은 막 그렇게 말하기도 했잖아요. 아르테타가 무리뉴처럼 되고 있다. 너 그렇게 실용적으로 구는 거 맞냐? 맞네. 지금 보니까 졸라 잘하네. 지금 9경기 3실점이거든요. 물론 이게 난 15실점이 아직 깨질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 사람이긴 해. 왜냐면 메타적으로 사실 아스날의 실력을 떠나서 지금 전술 메타가 그때보다 훨씬 더 공격적이고 뒷공간을 비워놓고 가고 있으니까 안 될 것 같긴 한데 사실 근데 그 기록에 집착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지금 명실상부 최강의 수비진을 갖고 있고 최강의 미드필더 조합을 갖고 있는데 이 중원과 센터백 라인들이 강한 이유가 공이 땅에 맞닿아 있을 때 공을 잘 차는 것보다 그게 졸라 큰 것 같아요. 높이. 난 높이가 이렇게 중요할 줄 몰랐어. 지금 보면은 브렌트포드 같은 팀들 만나잖아요. 썬더랜드랑 살 떨리거든요. 그 높이 싸움 때문에. 얘네 상대로 2점 차리들을 빠르게 못 가져가면 경기가 뒤집힐 수도 있겠다라는 그 압박감. 맨시티도 생각보다 브렌트포드 상대로 선제골 빨리 못 넣었으면 얘네 못 이겼어요. 지진 않더라도 못 이겼을 것 같아. XG값 도출도 생각보다 별로 안 됐고 혼란이 7분 만에 골 못 넣었다? 진짜 모르는 경기였고 선제골 제대로 빠르게 못 넣어가지고 브렌트포드 상대로 어려워하는 팀들 진짜 많고 이번 시즌에. 썬더랜드 상대로도 그렇고 썬더랜드 심지어 뒤집는 능력까지 있고. 그러니까 메가이어가 높이가 되는 건 맞지만 근데 그 선수 선발로 섰을 때 불안하다고 느끼는 점은 볼플레잉 때문이잖아요. 높이만 돼서도 안 되는 거지. 근데 첼시가 지금 그 카드가 없어요. 중원 미들 쪽에서 나는 미드필더 키 작아도 볼 잘 차면 그만 아닌가? 볼 잘 차요. 뭐 엔소 페란데스, 모이세스 카이세도 볼 잘 차고 콜파모도 신장 활용 제대로 못하는 편이지만 187에서 189 정도의 키를 갖고 있어도 그래도 딱히 그 결핍을 느껴본 적이 없거든요. 높이에 관해서. 와 근데 이번 시즌 여실히 드러나네. 센터백 쪽에서도 물론 막 헤더에 특화된 스페셜리스트가 없는 편인 것도 맞아. 리버풀에 반데이크가 있고 토트넘에는 지금 반더벤이 생각보다 각성을 많이 했죠. 로메로도 생각보다 헤더 되게 잘 따는 편이고 아스날 같은 경우는 세트피스 헤더 스페셜리스트가 마갈랑이스가 대표적으로 있고 생각보다 칼라피오리도 되게 잘 따는 편이고 있는데 첼시가 없어. 그나마 찰로바인데 찰로바가 이번 시즌 공격 세트피스에서 헤더를 찍어 눌러가지고 제대로 된 찬스를 성공시켜본 적이 없던 것 같은데 아쳔퐁이 최근에 실적을 올리긴 했는데 걔도 계속 고정적인 히트포인트 머니코드처럼 이거 찍으면 무조건 돈 돼, 무조건 실적 따라와, 무조건 성공해 이런 게 없어요. 이게 아스날하고 첼시의 현 주소를 가리키는 가장 큰 차이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공격 세트피스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실적을 못 내더라도 상대가 잘하는 강점들 요즘 트렌드가 다 높이 싸움을 걸고 있으니까 높이를 잘 막기라도 하면 반반은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가 안 찍힌다는 거지 한마디로. 공격 실적 못 싸우면은 잘 막으면 그만이고 다른 데서 차이를 벌리면 되니까 첼시 그럴 만한 선수들 많고 혹 높이 싸움 아니어도 볼 잘 차는 미드필더들로 하여금 득점 만들어 놓고 우리가 높이 싸움 못 하더라도 너네가 잘하는 것만 막아두면 그럼 이제 승점이 캐지겠죠. 근데 그걸 못했으니까 선덜랜드한테 졌고 그걸 못했으니까 브라이튼한테 졌고 그리고 이제 브렌트포드한테도 이제 막판에 먹혔었고 그리고 오늘도 울브스전에서 개박살이 났고요. 첼시가 좀 팀이 어린데 트렌디하지가 않다라는 생각을 최근에 되게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첼시가 지금 축구에서 유일하게 공략을 트렌디하게 잘할 수 있는 게 역습 패턴 하나거든요. 넘버 10의 뛰어난 볼키핑, 뛰어난 볼배급, 엄청난 탈압박 등을 통해서 템포 업을 해. 한 명을 제껴내면은 이제 템포가 살아나니까 더 올라가니까 거기서 발빠른 윙어들로 뒷공간 때려박는 거 그거 말고는 트렌디한 점이 없어요. 크로스 뻥뻥 때려갖고 반대에 침투하고 있는 윙어 아이솔레이션 때려서 걔가 바로 이제 드리븐 크로스 땅볼 크로스로 찔러갖고 페널티 박스 안으로 직접적으로 넣는 거 그런 건 좋은데 별로 없어요. 그 트렌디하다고 볼 수 있을 만한 부분이. 나는 오히려 토트넘이 트렌디한 것 같아. 롱스레인 패치라고 잘 됐으니까. 물론 트렌디하다고 다 무조건 실력이 좋은 건 아니지만 첼시 너무 정직해요. 좀 야가야 돼 내 생각에. 얘네는 축구를 해요. 축구만 하면 안 돼.
요즘 그 선수들 이적료 같은 것도 보면 그 선수의 실력이랑 실적이랑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광고가 몇 개가 붙는지 같은 것까지 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적료에 환산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축구만 잘해서 이 팀의 가치가 올라가진 못할 것 같은데. 그리고 축구만 잘한다고 하기에는 그렇게 잘하지도 않고. 첼시가 이렇게 트렌디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발견되잖아요. 롱스로인도 제대로 좀 패치가 안 돼 있고 공수양면적으로 롱스로인으로 공격을 구사하는 패턴이 없다 하더라도 수비를 잘하면 되는 건데 둘 다 안 돼 있고,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공격 세트피스 실적이 좋긴 한 건 맞는데 얘한테 크로스가 올라가면 확실하다는 확신도 잘 안 서는 상황에서 수비 세트피스는 많이 불안해져. 근데 거기에 더불어서 잡음도 계속 나와요. 지금 이번 시즌 퇴장만 지금 6장이에요. 6장. 델락 같은 애들이 저렇게 나가서 사고를 치잖아요. 그럼 첼시한테 붙는 수식어가 그거예요. 얘네 어려서 감정 조절 못 해갖고 마인드셋이 조금 너무 MZ스러워서 사고 치는 거다. 물론 맞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그 소리가 지긋지긋하다는 것도 맞는 말이거든요. 이제 애들이 서서히 좀 진정을 찾는 상황이 됐고 생각보다 애들이 성숙해졌어요. 전체가 다 망나니가 아니야. 그 일부 구성원이 한 타이밍에 갑자기 망나니 짓거리를 해서 저렇게 레드를 받고 하는 건데 저런 게 다 팀의 이미지가 돼버리니까. 근데 사실 진짜 완전 전례 없는 기록이긴 하거든요. 저도 축구 보면서 이렇게까지 레드카드 많이 받는 그건 처음 봤어요. 그게 내 팀이 될 거라고 생각해본 적도 없고. 어린데 트렌디한 축구를 못하는 팀이 진짜 역설적이다. 근데 이게 그 롱스로인에 관한 패치가 들어가곤 있다고 하는데 개선이 안 되니까 진짜 답답한 것 같아. 롱스로인하고 크로스의 차이점이 뭐냐면 크로스는 올리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오른발이면 찼을 때 이렇게 가는 거고 왼발이면 찼을 때 이렇게 가는 거고. 근데 롱스로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던지면 해시스완 마냥 포물선 딱 그리면서 가잖아요. 이게 수비수 입장에서 수비할 때 졸라 어색하대요. 어렸을 때부터 학습되어 온 크로스 방어 방식이 있을 거 아니야 다. 롱스로인 같은 경우에는 나가는 지점이 머리 위잖아. 헤더로 이렇게 해서 물개 헤딩처럼 뒤로 빡 돌리는 거 아닌 이상 이 롱스로인과 비슷한 궤적을 어렸을 때 경험을 잘 못 해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처 방식에 관해서 되게 어려워한대요. 그래서 지금 개나소나 다 롱스로인 하고 있고 아스날도 하고 있는 거고. 나도 계속 말하지만 근데 롱스로인 이거 못 달 수 있어요. 발라드 같은 애들 어떻게 맞겠니? 걔가 애초에 프리미어리그에서 생존하는 방식 자체가 높이가 졸라 지리니까 그걸로 살아남은 애고, 내가 메가이어 막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메가이어를 괴롭히고 키 작은 애들을 원래 멘트로 붙여놓고 키 큰 애들이 헤더를 제대로 따지 못하게끔 자세를 제대로 취하지 못하게끔 방해만 해놓은 다음에 그 세컨볼이 이제 좀 불건전하게 튀게 해서 거기서 이제 세컨볼을 따가지고 이점을 보는 방식을 요즘 수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키 큰 애들은 공에만 집중하는 거지. 그렇게 수비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방해를 했어. 상대 키 큰 애가 따가지고 뒤로 돌렸을 때 선수가 없어요. 공이 떨어지면은 그 지점으로 빠르게 예상을 하거나 공이 떨어지는 궤적을 보고 빠르게 이동을 해서 아니 상대 선수를 잡아서 상대 선수가 뒤로 빠지는 움직임을 보인다? 그럼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 첼시 원칙이 그건 것 같아요. 그냥 지역 수비. 이 지역 안에서만 수비를 한다. 이게 원칙인 것 같거든요. 지금 보면은 코너킥 수비할 때도 계속 뒤로 잘 안 나가니까. 대인 수비의 허점이 계속 보이니까 먹혀. 근데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일단 높이 자체도 날아올 때 이거를 개잘막을 뿐더러 뒤로 뺄 때 선수가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컨볼 나오면은 아스날 선수도 다 붙어 있어. 볼 잘 차는 미드필더들 있고 좀 더 축구다운 축구를 하고 필드골 찬스 메이킹이 좋다 하더라도 첼시가 그 좋은 편은 맞는데 되게 좋은 편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경기를 못 이긴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패배한 팀이 되는 거니까. 근데 필드골 메이킹도 지금 선수들이 퍼져갖고 안 좋아지고 있음 실적이. 그래서 팀이 지금 진짜 위기인 것 같아. 위기라는 표현이 전혀 과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마레스카가 은근 나는 좀 그 고집이 없는 사람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안에서 말고 경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가 준비해놓은 거 안 바꾸는 건 지금도 안 바꾸고 그걸 고집이라고 하면 고집 많은 거 인정. 근데 준비하는 방식이 바뀌는 건 맞아요. 계속 바뀌어요. 빌드업 패턴을 바꾸던가 세트피스 수비 방식을 바꾼다거나 세트피스 패턴을 더 구가한다거나 아니면 본인보다 잘하는 세트피스 코치한테 모든 걸 맡겨갖고 변화를 꾀하게 한다거나 뭐 그런 거 하긴 하는데 지금 롱스로인 수비도 하는 건 같거든요. 보니까 인터뷰하는 거 보면 계속 가르치고 있다. 지금 되게 주의를 많이 심어주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뭐하냐 싶어 계속 먹히는데. 근데 첼시는 지금 챔스랑 컵대회 버리면서까지 리그 챙겨야 돼요. 챔피언스 리그 플레이오프 거기서 탈락을 한다 하더라도 나는 리그 챙기는 게 맞는 것 같아. 어차피 현금은 많거든요. FFP 걸릴 일이 이제는 진짜 없는 걸로 아는데 챔스는 욕심날 수 있는데 진짜 1순위로 벌어야 될 게 리그컵, 그 다음 FA컵, 그 다음 챔스, 그 다음 리그가 제일 마지막. 왜냐면 리그에서 잘해야 선수들도 매력을 느낌. 그러니까 이적을 할 때 팀 비하 이런 건 아닌데 토트넘이 리그 성적이 진짜 안 좋았잖아요 지난 시즌. 근데 거기서 유로파리그 컵대회 우승했다고 해서 챔피언스를 나가는 것도 알겠지만 기대치가 냉정하게 리그 레이스 내에서의 이제 안정적인 성적을 계속 구가해온 팀하고 비교해봤을 때 선수 입장에서 더 안 가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급료 똑같은 위상이어도. 그래서 첼시가 리그 성적 버리면 안 돼요. 다음 시즌 진짜 아스날처럼 흑화의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 센터백 비싼 새끼 사고 윙어 비싼 새끼 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나아가야 되는데
있는데 그거 할 거면 리그 챙겨야지. 아스날 지금 가는 이유가 뭐예요? 트로피 없어 걔네. 트로피 없는데 왜 가? 리그 2등 계속하니까 가지. 리그가 더 중요한 것 같아 나는. 리그 진짜 무조건 챙겨야 돼요. 아르테타가 지금 정권 같은 거 갖고 있고 뭐 권한 세고 해도 문제가 없는 이유가 리그 성적 좋아서. 컵 따면 좋죠. 따면 좋은데 사치. 나한텐 굳이야 굳이. 챔피언스리그 티켓 따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빅클럽들 웬만해선 버려야 된다 생각합니다. 계속 롯데 돌려. 플롯에 계속 돌리다가 4강쯤 갔어. 이러면 해볼만 하겠지. 8강에서도 막 16강에서도 전력을 다할 필요 아예 없다고 보. 내가 좀 과한 걸 수도 있는데 리그컵 진짜 쓸데없다 생각함. 그 트로피가 별로 막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특히 리그컵이 진짜 많은 악영향을 끼치는 게 리그컵 1, 2차전 같은 거 하고 해서 1월달에 다 퍼지잖아요. 그 다음에 2월달까지 경기 빡빡 달려요. 절대 악까진 아닌데 나는 그 가능성으로 부터 멀어지게끔 하는 존재 같아. 근데 그 가치가 그 정도가 되지도 않고 리그컵이. 그런 대회에 없는 메뉴는 얼마나 강력해진다는 걸까. 전력이 안 올라가도 걔네는 업그레이드야. 이번 시즌 리그만 봤을 때. 유럽 대항전 병행을 안 하면은 쿠냐랑 뭐 세슈코나 이런 선수들이 퍼질 위험이 없다는 거잖아요. 퍼질 위험 자체를 0%로 만든다는 그 메리트를 무시해서는 안 돼. 본인의 실력이 100점 만점에 60이라고 하더라도 안 퍼지면은 나중 가서 7에서 80의 선수가 돼 있어요. 리그레이스 후반기로 가면. 걔네들 실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 컨디션 관리가 돼 있으니까. 첼시는 여기서 이제 클럽 월드컵 피로도까지 있으니까 이번 시즌 진짜 힘들 거다. 전반기가 상상 그 이상으로 개박살이 나버렸다. 체력 안 배도 안 배고 트렌드 못 따라가는 것도 못 따라가는 거고.